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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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제21대 대한민국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이 넘는 의석을 가져가면서 압승을 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저희는 지난번 스피치 수업 때 첫 번째로는 코로나 관련 대응이 좋았다. 두 번째로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분란이 많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장 큰 원인으로 들었는데요. 저는 하지만 이번에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거시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다음번 대선 때도 아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확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교육 불평등에 앞서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불평등은 인류가 태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존속돼 왔습니다. 농경사회가 시작되고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면서 계급사회가 생겨났지만, 그 전부터 힘이 약한 자들은 힘이 센 자들에게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평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도 백인과 흑인, 여자와 남자, 다수와 소수, 강자와 약자 등 굉장히 많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그거에 있어서 이제 의례에 해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불평등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교육 불평등인 것입니다. 저는 교육 불평등을 직접 느끼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즐겨했던 인생 게임을 떠올리게 되니 교육 불평등을 조금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대학을 졸업할 것이냐, 바로 직업 전선으로 뛰어들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돈이 많은 자들은 당연히 대학을 졸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을 졸업하면 받을 수 있는 월급의 상한선이 100만 원인 거에 반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급의 상한선이 60만 원에서 끝나게 됩니다. 네, 이렇듯 보드게임보다 현실은 더 불평등이 심할 것이고, 저는 직접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그 강도가 심할 것입니다.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 왜 민주당이 다음번 대선에서도 이길 것이고 지난번 총선에서는 어떻게 압승할 수 있었느냐, 바로 교육 불평등이 그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 세대에서는 박정희 시절을 직접적으로 느꼈고, 그를 통해서 조금 더 자기가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지지층들이 더 많아서 보수 정당들이 집권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교육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직면한 사람들이, 그 젊은 세대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제 민주당을 투표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불평등 때문에 다음번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이 뜻은 잘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못 살게 되는 이러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는 교육, 이 교육에도 이러한 불평등이 적용되고 있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러한 사례는 저희가 학교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유일하게 학교를 나온, 그러니까 정식적인 학교를 나온 다인이, 그 다인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인이가 있는 반이 있죠. 그 반에 어떤 그냥 아이가 있었는데 그 반의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의 엄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가 담임 선생님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담임 선생님은 그 자기 딸이기 때문에 그 딸을 더 편애하고 그 애는 혼을 좀 덜 날 수도 있고, 이러한 불평등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홈스쿨을 다니고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육의 불평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그 주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냥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은 다른 사교육을 받으려면 그 어머니들이 돈을 학원비를 내서 막 몇십만 원 되는 그 돈으로 학원을 등록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나가겠죠.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특히 꿈드림, 저희가 다니고 있죠. 그 꿈드림이라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저희가 배우고 싶은 것을, 이번에 저희가 배우고 싶은 학원을 선택하면은 3개월 동안
학원비를 다 대주면서 배울 수 있게 해준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여태까지 꿈꿔보지 못한 교육,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미술, 이러한 교육을 직접 학원에서 이제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어쩌면 역으로 교육의 불평등이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그런 공교육을 받는 애들한테서 적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에 관해서든 인종에 관해서든 아니면 자본에 관해서든 그런 불평등은 정말 다 좋지 않고 빨리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런 불평등이 모두 다 해소되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부루마블 게임 다들 해보셨죠? 부루마블 게임을 하다 보면 서울 같은 곳에 한번 걸린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그런 곳에 한번 잘못 걸린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양극화라고 부르는데요. 교육에도 이런 양극화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부자였던 사람은 더 좋은 질의 교육을 받고 애초부터 가난했던 사람은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잘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외국의 대학,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고졸을 딴 사람과 고등학교를 진학한 사람의 대우가 확연히 다른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홈스쿨에 다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봤는데요. 물론 전 저희 학교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에 전문성이 있냐는 대답에는 아니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학교 학생들을 볼 때 내가 과연 저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체제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보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왜 할 수 있냐면요. 소득을 어떻게 나누는지 보면 되는데요. 지금은 부자인 사람들에게 소득이 전부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애초에 민주주의란 것은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인데 소득이 한 사람한테 몰려있다는 것은 애초에 민주주의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이 아닌 정반대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보조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육 불평등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 불평등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교육 불평등은 우리가 교육 안에서 수저 차이, 즉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서 받는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제 인생을 사례로 들자면 저희 집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고 싶은 학원을 많이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농구나 축구를 배우고 싶은데도 엄마 아빠에게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말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는데 저는 이것이 교육 불평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그냥 부담 없이 학원 몇십 개를 다니는데 저는 하나를 다니는 것에도 부담을 느끼니까 말입니다. 돈이 많음과 적음의 차이, 그 차이 때문에 교육과 학원 등을 평등하게 못 받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다행히도 꿈드림을 다니고 있어서 저희는 공짜로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진심으로 꿈드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많이 뜸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가는 것 대신에 온라인 수업을 했습니다. 그럼 미디어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디지털 기기를 주는 곳도 있었다고 했지만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교재가 없거나 미디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교육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더욱더 교육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는데 저는 정부가 이 교육 불평등의 격차를 더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코로나가 끝날지라도 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더 안정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교육 불평등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 불평등은 부모가 가진 돈의 액수가 자녀가 받는 교육의 질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드는, 수고가 많이 드는 사교육에서 돈이 상관이 없는 공교육으로 넘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 등록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학 등록금을 줄이게 된다면 머리가 되는데 생계 유지를 위해서 명문대를 포기해야 되고, 또 등록금 때문에 명문대를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나라에도 이득이고 그 학생들에게도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나라에서 대학 등록금을 줄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재빈 양이 미술학원을 가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은 학원비가 거의 30만 원 정도는 되어가지고 재빈 양 혼자서는 다닐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꿈드림이라는 센터에서 자기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학원에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고 느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 불평등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회에는 사별의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교육 불평등도 하나의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인데 비단 공교육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강남에 있는 학원 6개를 전전하면서 1타 강사를 찾아 나서고 1억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원생의 60%가 상류층이라고 합니다. 대학 또한 국가 차원이 아닌 사교육이 대다수라 600에서 800 정도 뛰는 살인적인 대학비를 자랑합니다. 제가 이 학교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빨리 대학을 찾아야 하는 나이인 만큼 대학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연암대학교 아시죠? 저희 산책 가는 대학교. 교정이 참 예쁜데 대학비는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등록금이 610만 원입니다. 또한 제가 다른 대학교를 찾아봤을 때 동아예술대학교 방송극작과에는 719만 원이 등록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그 절반인 300만 원대인데요. 이 장학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일 뿐더러 남은 300만 원은 어떻게 채워야 할지 참 막막한 실정인데요. 이런 살인적인 대학비에 가난한 소위 백이 없는 대학생들은 빚을 질 수밖에 없고 한 칸 늦게 시작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이건 부의 불평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렇게 교육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흘러가고 이게 자식에게 대물림되고 돌려지면서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다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판에 이렇게 교육 불평등에도 개의치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경제 성장률이 낮으니 어쩔 수 없이 이게 대물림되고 계속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이 자원 분배에 참여한다는 뜻인데 이 자원에는 교육의 권리 같은 것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참정권을 위해 노동자들이 시위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이런 교육의 평등을 만들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더욱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누진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창출하고 교육체계를 개선해서 어떻게든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어떤 환경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